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학교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국내 시장부터 해외 시장, 또 원자재 시황까지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 덕방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요.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24시간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일타 강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드디어 CES 2024가 진행이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전자업체들이 여러 가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미국장도 밤새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오전장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강하게 올라갔고 지금 현재 약간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오후장으로 다시금 한번 힘을 내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시 투자스쿨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올해 첫 번째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CES 2024가 힘차게도 시작을 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또 빠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 흐름이 나와줄지 김상규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장에 앞서서 저희 김상규 전문가님 소개하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다. 이제는 더 이상은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자, 글로벌 투자 상황에 맞는 여러 시장의 투자 상품을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부 즉 영국 같은 데는 선진 시장으로 편입을 해 있죠. FTSE 즉 파이낸셜 타임즈 그쪽에서는 이미 그쪽 지수는 우리는 선진국 지수입니다. 선진국이고요. 그다음에 MSCI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머징 마켓 쉽게 얘기해서 신흥국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시장에 대한 투자 상품을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이런 시대가 왔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자,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이상은 돈을 만들 수 없다. 즉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세 가지를 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 두 번째 원금 보전. 자, 죽어도 원금을 잃지 마라.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했죠.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된다. 기억을 해라. 이걸 얘기했고 그다음 여기에서 만약에 원금이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징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세 가지를 해가지고서 전체적인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여기에서 소액으로 해서 중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즉 스몰캡 투자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에 더해서 산업적인 분석까지 도와주실 저희 김선규 전문가님이신데요. 산업 분석에 대한 저희가 리포트도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섹터에 대한 분석 자료집을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잠깐 저희가 또 보여드리자면 자, 한 장만 넘겨볼까요?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섹터별로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덕방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무료 자료집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간불로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세한 분석 해주시죠.
네, 그럼 먼저 우리 국내장 간단히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4.96% 처음에 20포인트 이상 올라갔었는데 지금 쉬어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쉬어가는 자리에 와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후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가 좀 더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코스닥도 역시 이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약해진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890포인트를 향해 가지고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오전장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자 CES 덕분에 그래도 이에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고 과연 코스피가 이 덕에 2,600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코스피의 수급을 먼저 보자면은요. 자 코스피 지금 현재 보면은 개인은 지금 굉장히 453억 이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는 그 물량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또다시 또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서 굉장히 지금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주체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지금 현재 개인이 1,690억 훨씬 더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비해서 기관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기관은 별로 여기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역시도 지금 현재 945억 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의 그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자 CES에서 꽤 그래도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18포인트 지금 빠져 있고 여기에 비해 SK하이닉스 1.54포인트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0.48%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요 제약바이오들도 요즘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0.8%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선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부문이 여전히 이제 그래도 코스피 쪽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코스닥 쪽은 과연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지금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프로 BM은 그동안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져서 0.95% 빠져 있고 에코프로 지금 다시 조금 반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횡보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에서 지금 홀딩하고 이 전체적인 이런 그 종목들을 홀딩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님 분들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 있다. 지금 이거 저도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현재 거래 정지돼 있고 합병하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F 1% 상승, HLB 2% 가까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확인되는 모습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있었던 CS2024로 인해서 지수 상방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흐름인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이 세계 최대 IT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 CS2024로 인해서 어제 기술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네, 전문가님. 네, 일단 보시죠. 자, 일단 오전장 시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CES 덕분에 반등한 기술주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하나의 요소가 더 있어요. 자 어떤 게 들어갔느냐 바로 애플. 자, 애플 야 애증의 애플이죠. 그동안 해가지고서 아주 어려웠는데 여기서 비전 프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2월 달에 나온다. 2월에 비전 프로 내드릴게요. 자 비전 프로 V 프로라 그러죠. 비전 프로를 우리가 출시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어마무시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얘기를 했고 그 덕분에 애플의 주가가 지금 반등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덕분에 자 CES 덕분에 기술주들도 많이 올라갔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시판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3종이 나오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뭐가 나왔느냐 중국형 반도체, 중국향 반도체 앞으로 팔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게 나오고 나니까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매출이 올라가겠네. 그래서 또 다시 거기에 맞춰서 실적 이번에 주가가 쭉 올라가는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도 역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올라갔고 중국은 현재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에 자, 그림자 금융이라고 불렀던 즉 쉽게 얘기해서 신탁에서 했던 쫑쭈그룹이 지금 파산을 들어갔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들어갔어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증시에는 지금 직격타로 바로 충격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미국을 보시면은요. 자 다우존스입니다. 자 다우존스 여기 이 자리에서 보면은
계속 여기서 횡보하고 있죠? 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위로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 올라가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조금 부담이 되고 내려가려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전체적인 주가에 영향을 줄까봐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기는 반등이 들어왔죠. 자, 여기에 왜 올라왔느냐? 여기 있는 필리 지수를 보면 알아요. 여기 필라델피아 지수. 자, 필라델피아 지수에서 지금 현재 3.28%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한마디로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AMD 관련해 가지고서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 빠져 있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에 또다시 그만큼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땡겨 올렸다. 즉 TSMC하고 인텔이 또 그만큼 받쳐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그만큼 또 땡겨줘서 이렇게 3.28%가 올라가고 이게 나스닥에 영향을 주고 S&P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기간을 봤을 때는 CES 2024 요 기간 동안에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나스닥 S&P가 같이 올라갈 건데 다우는 혼자서 따라올 확률이 있다. 요거를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그럼 이번에는 그럼 어떤 종목들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미국 증시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보면은요. 자,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실적 발표한다 그랬던 거. 자, earnings whisper 여기 나왔던 거. 자, 이거 보시면은요. 자, 이번에 해가지고선 별 것은 없지만은 지금부터 금요일이 되면은 여기에 JP모건 체이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다음에 여기 보면 델타항공부터 해서 웰스파고 그다음에 블랙락시티. 자, 미국의 4대 그 지주사들 종금사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보통 이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 이때부터 해서 미국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지금 CES 2024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연결해서 이제 실적 시즌은 넘어가는 이 시즌이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어느 정도는 다시 또 땡겨 올릴 수 있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금융주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 즉 너희가 내고 있는 자체적인 평가, 성적표, 가이던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나오는 거 티르레이 같은 이런 이건 대마 관련주죠. 우리나라 그거랑 비슷해요. 대마 관련주 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에크리 브랜드라든가 TD넥스라 이런 그 IT 관련주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우리 많이 봤죠? WT40. 네. 우리 뭐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도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 자, 이걸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또 있는 거. 자, 그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들 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개인들이 했던 월스트리트백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자, 이제 도매에 대한 재고가 수요일에 10시에 발표가 돼요. 그다음에 네, 목요일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업지수 발표. 그다음에 코어 CPI가 목요일에 나옵니다. 자, 우리로 치면은 목요일 저녁 새벽에 목요일 심야에 나오죠. 그때 나오는 거고. 금요일이 되면은 PPI가 이제 금요일에 저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하고 과연 실적하고 연결이 됐을 때 이게 과연 혼돈을 일으킬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잠깐만 보시면은요. 자, 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CES 2024로 인해서 반도체와 IT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미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이런 빅 이벤트들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중국 증시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판단들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는 바닥도 만들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세한 분석해 주실까요? 네, 그럼 일단 보시죠. 자, 일단 상하이 지수 좀 더 보겠습니다.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주그룹이 지금 현재 파산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상하이는 지금 박살이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각각에 대해서 지지선까지는 어떻게든 지켜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 과연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과연 들어올 것인가를 오늘 지켜보는 게 되게 필요한데 오늘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당장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상승으로 좀 반전을 시켜줄 수 있을지 분위기 반전을 지켜보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미국과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추가적인 분석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자료집이 있는데요.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분석 리포트까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좀
좀 미리 자료집을 받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에너지가 한 섹터로 묶여 있고 또 자동차와 전기 테마가 좀 엮여 있잖아요. 네. 뭔가 자세히 뜯어보면 6가지 테마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걸 또 이렇게 AI 플랫폼을 하나로 묶고 자동차 전기를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작년이죠.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인 미국 증시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증시 움직임을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게 보이는데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분리돼 있던 그 테마들이 하나로 이제 조금씩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융합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 테마로 왜 이렇게 묶었느냐? 자,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가 또 역시 엮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하나를 묶이고 이것이 자동차로 과연 이제 엮여가지고서 각각 이게 통합된 테마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융합된 형태의 다른 테마가 나올 것인지를 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번에는 그냥 하나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통합될 수 있는, 융합될 수 있는 테마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2024년을 시작을 하면서 총 6가지 또 4가지로 섹터를 나눠주셨고요. 강세 테마로 점쳐지는 만큼 2024년도에 어떤 전망을 보여줄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해서 종목 5가지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란색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별로 또 산업별로 분석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무엇이든 알려주규 시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시는 우리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무엇이든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고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거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일단 들어갔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적립식 복리적금 요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적립식 복리적금 무엇이냐? 자, 적립식이라 그러면 뭐냐? 바로 적금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된 말인데 자, 복리로 해서 자, 우리가 듣는 적금의 이자를 더 준다. 이자 더 준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너무나 혜자스러운 상품이 있느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 2030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자,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이런 적립식 복리적금이고 심지어는 일부는 또 우리나라에서 정책 자금으로 해가지고서 만드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적립식 복리적금이 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이제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이 적립식 복리적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고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들고 다닐 만하다. 그래서 왜?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잣돈을 만드는. 자, 이 종잣돈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하느냐? 단순히 투자만 위해서일까요? 자. 투자만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종잣돈은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챙길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데는 이런 일반적인 적금도 있지만은 정책으로 나오는 이런 적립식 복리 적금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4050 그다음에 뭐 60대 70대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을 하기에도 시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른 일에 또 혹은 가정을 건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적립복금 이런 복리 적금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자, 복리가 적립으로 적용이 됐을 때 뭐가 좋으냐? 단순하게 일반적인 복리로만 해가지고 가는 그런 적금하고 그다음에 적립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들어가는 그금의 이자에다가 또다시 이자를 해서 더 불려주는 그런 방식인데 그것이 적용이 됐을 경우에 단순한 이자하고 그다음에 이 위력이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기간이 길어지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하급수적인 그 재산의 증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적립식 복리 적금인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젊은 2030은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 40대 이상부터는 저희는 추천을 이걸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비용이 즉 살면서 나가야 되는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돈이 나가는데 이것을 하기에는 적립식 복리 상품으로 가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립식 복리 상품이라는 것을 생각보다는 젊은이들에겐 추천할 수 있지만은 우리 어느 정도 장년으로 넘어가거나 노년 세대들에게는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자, 지금은 일단 이게 모든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수단, 자, 또 다른 수단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그 상품이 그 상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은 위험한 상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바로 원본 손실 상품이라 그럽니다. 원본 손실. 원본 손실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있다,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서 어딘가에 확실한 어느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치자고요. 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원본 손실 상품이다. 이랬을 경우 손실이 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완전히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했던 100만 원이 완전히 영원이 될 수 있다. 즉 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계속해가지고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품들 여러 가지 상품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를 좀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 주식 투자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주식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지분 증권이라 그러죠. 보통 어떤 회사의 지분.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서는 나누어서 종이에다가 나누어 가지고선 이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이거를 가지고서는 각자가 투자한 만큼의 돈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배당금이. 자, 배당금을 받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얘가 돈을 잘 벌고 배당을 잘 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회사의 주식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주식의 시가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배당금을 찾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가의 그 시세 차익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이런 투자로 가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지금 꾸준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위험 상품이라는 거죠. 원본 손실. 자, 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상으로 원본 초과 손실 상품이 있습니다. 원본 초과 손실도 있습니다. 초과 손실. 자, 요거는 누구의 영역이냐? 선수들 혹은 이제 전문가. 쉽게 얘기해서 투자자산 운용사라든가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관 그런 데에서 다루는 그러한 상품이지 절대 일반 투자자 즉 개인 투자자가 손을 댈 수도 없고 대서는 안 되는 분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끔씩 이제 은행에서 팔다가 사달이 나고 하는 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독일 분트 사태라든가 채권 사태라든가 최근에 H지수 사태 같은 것들이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걸릴 수 있다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왜 꾸준히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가? 자, 일확천금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일확천금을 위해서 했어요, 실제로. 자, 뭐 한번 보셔도 당장 작년에 에코프로만 하더라도 10만 원짜리가 150만 원 갔으니까 15배 튀었다, 1500% 튕겼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투자했을 때, 자, 이걸 가지고 본 게 그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에코프로가 10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요, 자그만치 4년 이상이 소요가 됐어요. 4년 이상 소요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즉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보고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미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잘 먹었어라고 그러고서 나올 수 있는 그게 여러 개 되는데, 문제는 뭐냐? 튀어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여기서 더 먹을 수 있었어라고 하고서 이성을 잃은 개인들이 여기서 가격을 더 올렸을 때 가격을 더 올립니다. 5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배 정도.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 50만 원 가지고 150을 올렸어. 그러니까 3배 튕긴 거. 여기는 300%. 자, 그러면은 한 6, 7만 원일 때 그때 사가지고서 50만 원 먹은 사람들은, 자, 6, 7만 원에서, 자, 6에서 7만 원일 때 그때에서 50만 원을 먹었다. 이 사람들은 얼마를 먹었느냐? 자, 6만 원으로 봤을 때 6, 8은 48, 800% 이상 이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는다. 첫 번째. 그래서 적절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저평가된 주식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통제된 레버리지. 자, 통제된 레버리지예요. 그냥 레버리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제를 못하면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돼요.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 지금 미수와 신용 이거 준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한다. 내가 나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요. 일단 좋다 그러면은 우선은 400% 일단은 4배, 5배씩 해서 한번 사본다. 아니면 신용 미수 같이 가지고 한 3배씩 더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했을 때 신용과 미수를 썼다. 사실상은 이게 득보다는 실이 많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립식 복리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에게만 좀 유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 분들은 주식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에서 어떻게 해야 좀 수익을 볼 수 있고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전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주식에 대해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섹터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섹터에 대한 자세한 강의 노란톡방 통해서도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 또 있습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관련된 자료 분석집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를 내용했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면 좀 더 최신 버전의 이야기들도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는 분들께 또 여러분들께 조만간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의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섹터 바로 공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섹터 보시면은 자, 이거
미국의 석유 섹터, 보통은 에너지라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보통은 이걸 가지고 석유를 에너지라 그럽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는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뭐라 그러냐? 유틸리티라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석유 섹터, 즉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전 세계 석유의 절반은 미국이 쓰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이미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는 조회수를 빨아먹으려고 많이 만들어봤죠. 네, 사실상 전 세계 석유에서 절반 정도는 미국이 혼자서 다 들이키고 있습니다. 매일 최소한 5천에서 6천, 대략 한 5천만 배럴 이상의 그 석유를 지금 미국이 혼자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미국은 우리의 그럼 얘네들이 돈이 없느냐 아니면 미국이 아니면 석유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그 석유 그다음에 가스가 매장량이 엄청나게 있고 최근 들어 가지고서 그 셰일 가스를 파가지고서는 미국이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최대의 가스 생산을 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량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은 세계 3대 산유국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느 정도냐? 얘네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그 석유 생산량에서 대략 50% 정도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얘네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 석유의 절반 정도를 미국이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나 혼자 만들어가지고 먹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우디라든가 다른 나라로부터 에미레이트라든가 UAE라든가 뭐 아니면 쿠웨이트 혹은 이라크 뭐 이제 그리고 이래저래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이제 석유를 수입을 해다 쓰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상황에서 미국은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정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다른 나라들과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그 장치들을 만들어놨는데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미국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자기의 기름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서는 정제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정유소는 해외 수입 원유를 자국에 즉 미국의 동부 플로리다 이쪽으로 해가지고선 그쪽에서 정제해서 또 쓰고 있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난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정유소에서 그냥 정제를 한 다음에 이걸로 사용을 하든가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면 되는데 미국은 그것과는 완전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사우디하고 이제 페트로달러, 페트로달러를 할 때 이걸 하게 된 거죠.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요거. 자, 요거 좀 지우고. 자, 페트로달러 시절에 이게 된 건데 미국은 뭐라 그랬냐? 내가 사우디 너희들을 살려줄게. 너희들 기름 팔아가지고서는 먹고 살게 해줄게. 왜? 우리나라 기름 많이 필요하다. 미국은 사람들이 기름을 엄청나게 먹는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필요해. 그러니 우리나라는 자 중동에서 나는 사우디 석유를 바로 정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유소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는 너희 기름을 사가지고서 우리가 정제를 할 테니 대신 너희는 무조건 달러만 써라 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가 바로 이 우리의 압둘라지즈 사우드 국왕하고 옛날에 만들었던 그 조약이죠. 그래가지고서는 페트로달러가 그 당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이 훨씬 더 좋아요. 진짜. API 기준으로 했을 때 WTI가 무슨 뜻이냐면은 WTI 서부 텍사스산 웨스턴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 그래가지고서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입니다. 그냥 중간치기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다른 나라 웬만한 고급 석유보다도 훨씬 더 휘발유가 많이 나와요. 네. 그만큼 질이 좋은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얘네들이 이렇게 가지고 먹고 살기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정작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기름들은 어디로 오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동맹국들로 넘어와서 우리나라 GS 칼텍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기름들은 다 이쪽에서 정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ESG 정책,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탈탄소 정책 아니면은 탄소 저감 정책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친환경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공공의 적 1호가 누구냐면 첫째는 석탄이요, 두 번째는 이 석유가 된 거죠. 자, 이 석유가 그래서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ESG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처음에 한 1, 2년은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압박이 들어와도 적반하장하고 있는 이런 오일 메이저들이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섹터 이슈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오일 메이저들이 그냥 놀지는 않아요. 자, 친환경을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자, 여기서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해가지고는 계속 얘기했던 거 무엇이냐? 바로 자, 석유에서 수소로 가는 것을 오일 메이저들은 사실상 시기만 재고 있지 이걸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다음에 셰일 오일이라든가 가스를 파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가면서 전환을 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이 전환이 엄청 느리다는 거죠. 전환은 엄청 느려요. 엄청나게. 그게 일단 문제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지금 2020년 대통령 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썼느냐. 다른 친환경 에너지는 몰라도 수소 에너지에만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2024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 다시 수소 전환에 대해 가지고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미국의 석유 에너지. 자, 에너지 파트라는 거. 에너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 부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고민인 게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유틸리티가 있죠. 유틸리티 부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풍력과 태양광을 최대한 빨리 해줘야 많이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물론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자료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더 깔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2024 대선에서는 되게 중요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셰일 오일과 가스 업체들의 인수합병.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2000년대 초반에 그 셰일 오일을 파는 그 기술을 가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뭘 했느냐? 땅을 빌려요. 어디에서? 엑슨모빌하고 쉐브론한테. 엑슨모빌하고 쉐브론한테 빌립니다. 다음에 쉐브론. 이 영어로 써야지 이게 쫙 나오는데 아무튼 엑슨모빌하고 쉐브론한테 땅을 빌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이 어떤 업체냐? 바로 알고 보면 부동산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기름 나는 땅 지주예요. 지주인데 땅에 한마디로 다른 그 유전 업체들이 와가지고선 소작 짓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너희가 거기서 기름 푸면은 얼마 돈 내놓고 너희가 기름 가져가라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2020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셰일 오일하고 가스 채굴 업체들이 폭망했습니다. 다 파산했죠. 그러고 나가지고 인수합병이 되고 사라졌는데 이제 큰 애들이 남았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2차로 인수합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자, 어쨌든 이 중요한 거 주주들이 배당주로 이거를 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따박따박 좋은 배당을 줘왔기 때문에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즉 석유주를 들고 있는 이 주주들은 야 너희들 이거 우리 배당금을 줄여가지고서는 수소 전환하는 거 안 돼. 왜 안 돼?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전환이 굉장히 느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마지막 종목, 자, 엑슨모빌. 자, 대장주 중에 하나죠. 쉐브론하고 엑슨모빌 두 개가 대장주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동안 작년 2023년 해가지고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서는 여기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막혔죠.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떨어질 자리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파동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반동이 들어왔어. 그러면 올라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추세는 전부 다 꺾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최소한 여기. 이 자리까지, 즉 70불까지는 여기에 이지 70불까지는 무조건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상반기에는 들어가시면은 아주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섹터로서 석유 관련된 종목들 짚어봤고요. 앞으로의 섹터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유가 흐름을 예측할 때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까지 꿀팁을 남겨주셨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도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규 전문가님과 오늘의 섹터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어떤 테마 있을까요? 일단 역시 CES 2024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여기에 2차 전지 그리고 AI 쪽이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떨어졌던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특히 반도체 옴디바이스 AI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저는 이 두 가지가 우선은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당분간 최소한 이번 주 CES 2024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장에서도 이 4개 섹터는 앞으로 잘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중에 그동안에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AI, 특히 이제 이거는 온디바이스 AI 이외에도 그동안 했던 플랫폼들. 자, 요거는 플랫폼에다가 뭐를 쓰고 있다. 아니면은 뭐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서 AI를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또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교육. AI 관련해서 교육이 된 것들이 또 나오는데 오늘 재밌는 것이 한국경제 기사 보니까는 외국에서 못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교육 관련해 가지고 특히 수학 관련된 교육으로 해서 AI를 도입을 해서 상당히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플랫폼, 소부장, 교육에 과연 AI가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제가 보았던 거 3가지가 있는데 장 초반에 떠올랐던 거, 오전에 장 초반에 떠올랐던 건 요 3가지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요 얘기들이 요 AI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반도체 요 3개 중에 3개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오늘의 테마주 XM이에요. XM. 야, 이거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 테마주 아주 탄력 좋은 이런 종목이죠. 쫙 올라갔습니다. 자, AI 챗봇을 인프라 관리 솔루션에다가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냥 하기로 했다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21.84%까지 올라가서 어제 이어가지고서 이렇게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 최근 들어가지고서의 이 테마 종목들이 바로 AI나 온디바이스 AI에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팍팍 튀어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제조반도체. 이거는 더 심해요. 자, 여기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인데 특히 메모리 퀄컴하고 그다음에 미디어텍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금 인증을 받은 업체죠. 그래서 메모리 부문에서 굉장히 앞으로 AI 메모리로 테마주 메모리도 그냥이 아니라 AI 메모리 테마로 끼워버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최근 들어가지고 자 12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자 보시면은 자 정배열, 자 이평선 정배열에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 있으면은 거의 전고점까지 요 근처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그렇지만 추매하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허리 부러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닥에 있는 말을 잘 타고서는 얘가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잘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MDS 테크죠. 자, 요거 방산 특히 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적외선 센서, 적외선 그 카메라, 그 다음에 방산으로서 드론이라든가 다른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또 AI를 도입한대. 자, 이게 좌우지간 AI가 그야말로 이제는 앞으로 있는 그동안의 IT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산업으로 했을 때 특히 서비스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도입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는 이 AI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또 다른 테마들이 새롭게 진화한다. 진화된 테마가 나옵니다. 진화 테마가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갔을 때는 급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 있고 그기에 대해서 기대가 지금 계속 끌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1월 내내 아마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고점 21.2%. 자,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탁 튕겨 올라왔죠. 자, 그러니까 201선을 과연 어떻게 넘어가느냐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로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AI까지 4가지 섹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표 종목들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주실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별 2개만 딱 넣어놨어요. 자, 보면은 포인트 첫 번째, 2차 전지의 소부장.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이 번쩍 뜨이는 2차 전지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 만약 2차 전지라는 것들이 AI하고 만나면 도대체 어떤 아주 그야말로 하이브리드가 나올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해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 전문 기업인데 이 NMP 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저 알루미늄 박하고 그 다음에 양극재를 붙여주는데 용매가 있거든요. NMP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가격도 비싸지만은 환경오염을 되게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용매를 쓰고 나면은 폐 NMP 용액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하는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거를 가서 다시금 정제를 한 다음에 재생을 해서 재생 NMP를 만듭니다. 자, 재생 NMP를 만들어요. 자, 재생 NMP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가지고 다시 또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도 환경에도 인증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 이게 또 다른 것들로는 앞으로 IRA 미국에 지금 이제 공장을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들어가기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부문에서도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특히 IRA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는 이번 한 1년 동안 즉 이번 미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으로 이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들어오려 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조금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에 요 전고점은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하죠. 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조그마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상당한 매집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4년이 됐을 때 이번에는 갈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그리고 내실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차트 분석까지 다뤄주셨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라든지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QR코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가격 전략도 자세히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와 종목명 공개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레포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섹터 그리고 자동차와 전기, 에너지 섹터들에 대한 자료 분석집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금요일까지 이 분석 자료집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100분 남아 계신다면 저희가 모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들어오신 뒤에 금요일까지 함께 저희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미국의 세계 최대 매장량과 생산량에도 석유 수입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와 AI 관련된 섹터들 흐름 짚어봤습니다. 히든 종목은 2차 전지 소부장 전문 기업인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